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드워킹의 정석 유전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감 제품 그룹인 불투명한 색의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제품은 페인트입니다. 사실 페인트는 벽이나 천정과 같은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마감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에서는 페인트가 가구 제품의 마감 제품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DF라는 재료가 가구 제품, 예를 들어서 부엌가구나 붙박이 장과 같은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페인트라는 마감 제품이 사용됩니다. 북미의 경우 MDF는 붙박이 장이나 부엌가구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마감 제품으로는 페인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는 우드워킹의 중요한 마감 제품의 한 가지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럼 페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인트는 네 가지 중요한 구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료, 바인더, 그리고 액체, 그리고 첨가제.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막이 형성되지 않고 색만을 변화시키는 마감 제품, 즉 스테인을 설명드릴 때 색을 변화시키는 물질로 색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색소는 염료와 안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안료는 재료 표면에 남게 되는 작은 알갱이 같은 것으로서 재료 표면에 잘 붙기 위해서는 바인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테인의 경우 바인더로 사용되는 것은 드라잉 오일, 즉 오일 제품이나 또는 레커, 바니쉬, 그리고 수성 마감 제품이 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사용되는 양이 매우 적은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페인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페인트를 구성하는 네 가지 성분 중에 안료입니다. 스테인의 경우에는 안료와 염료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페인트의 경우에는 안료, 즉 피그멘트만을 사용됩니다. 그런데 페인트에서 사용되는 피그멘트, 즉 안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피그먼트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익스텐더 피그먼트라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피그먼트는 좀 더 좋은 품질의 안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프라이머리 피그먼트의 비중이 높다면 가격대가 비싼 페인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 물질인 바인더의 경우, 페인트의 경우에는 스테인에서 사용되는 소량의 바인더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바인더가 사용이 됩니다. 페인트를 구성하는 바인더의 역할은 피그먼트, 즉 안료를 재료 표면에 잘 붙게 하는 역할 외에 추가로 두껍고 단단한 막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품으로는 액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액체는 페인트를 적용할 때 그 붓질이나 롤러질이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첨가제인데요. 첨가제는 페인트에 특별한 기능을 추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도록 한다거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 직사광선에 좀 더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막이 형성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로 구분이 되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막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인트가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즉 리액티브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페인트 제품을 유성 페인트 또는 솔벤트 베이스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리액티브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질긴 막이 형성되는 거죠. 반면에 수성 페인트는 증발 방식과 리액티브 방식이 함께 사용되는, 즉 콜렉싱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페인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를 비교 설명을 할 때 유성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에 비해서 더 질기고 강한 막이 형성되고,
반면에 수성 페인트는 유성 페인트에 비해서 더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페인트 전문가들이 수성 페인트 위에 유성 페인트를 적용하거나 또는 유성 페인트 위에 수성 페인트를 적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수성 페인트는 페인트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드워킹의 경우에도 수성 페인트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를 간략하게 비교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막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볼 때 수성 페인트는 콜래싱 방식으로, 그래서 형성되는 막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유성 페인트의 경우는 리액티브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며 더 질기고 단단하죠. 희석제로 사용되는 것은 수성 페인트는 물이고 유성 페인트의 경우에는 석유 정제 제품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신나라고 말하는 페인트 시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벤트의 사용은 수성 페인트의 경우는 아주 소량이 사용되지만 유성 페인트는 솔벤트가 더 많이 사용되죠. 사용된 바인더는 아크릴릭,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멜라마인 같은 것이 수성 페인트에 사용되고 유성 페인트에는 알키드나 또는 드라잉 오일, 즉 린시드 오일이나 통오일 같은 것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페인트를 구매할 경우에는 또 선택해야 될 것이 광이 얼마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대체로 The Flat, Eggshell, Satin, Semi-Gloss, High Gloss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플랫이 무광이고 그 하이 글로스가 유광이 되겠습니다. 광이 나지 않을수록 그 막에 묻은 페인트에 묻은 때나 얼룩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먼저 칠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프라이머가 무엇일까요? 프라이머는 재료의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서 페인트와의 접착력을 높이고 그리고 재료의 표면을 가려줌으로써 페인트의 색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는 페인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머와 페인트와의 크게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페인트는 프라이머리 피그먼트와 익스텐더 피그먼트라는 두 가지 색소를 섞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대가 비싼 좋은 품질의 페인트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피그먼트의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피그먼트는 사용되지 않고 익스텐더 피그먼트만을 사용하는데 대개 익스텐더 피그먼트는 흰색을 띠게 됩니다. 둘째는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바인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감 제품으로서 페인트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프라이머로 한두 차례 적용한 이후에 그 위에 페인트를 한두 차례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주부님들이 가구를 리폼할 때 젯소를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젯소를 프라이머 대용으로 사용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젯소는 말하자면 미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사용되는 일종의 프라이머인 셈이죠. 페인트의 경우에 같은 제조업체에도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제품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양의 솔리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리드라면 페인트를 구성하는 4가지 성분 중에 안료와 바인더를 의미합니다. 더 많은 양의 솔리드, 즉 안료와 바인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투명한 색의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 페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드워킹에 사용되는 마감 제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 마감 제품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소개드렸던 다양한 마감 제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